회사로 향하는 길은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아침 7시 반, 지혁 씨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의 일터는 철도 관련 부속품을 만드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특성화고에서 자동화 기계를 전공한 지혁 씨는 3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철판이 레일에 결속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 작업이 그의 주요 업무인데요. 기계를 능숙하게 다뤄야 하는 작업. 일이 손에 익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죠. 이렇게 식달되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작년에 이제 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만들어진 노하우인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가 잘못 물렸을 시 이제 나오는 불량 혹은 다쳤다기보다는 이제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지원도 많이 구하고 뭐 항상 긴장하면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학교같이 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데도 없고 이제 바로 실전이고 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맨 처음엔. 나이 20. 홀로서기를 한다는 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작업대에 이름까지 새겨가면서 말이죠. 이게 자존감 뭐 낮아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한 뭐 나는 여기에 1인자다 약간 이런, 보면서 그냥 재밌는 추억거리죠, 추억거리. 이건 내 기계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신감도 붙고 뭐 자신감도 붙으니까 뭐 이 일에도 약간 적용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심지궂게 밀어붙이는 성격. 특성화고도 취업도 그렇게 선택했다는 지혁 씨. 제가 뭐 열심히 해서 미래를 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남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보자 해가지고 공고가 또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그런 환경이 갖춰지니까 또래 친구들보다는 아마 경쟁력이 더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원한 것 같아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고 드디어 퇴근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데요. 엄마 차 조심해. 오늘은 어땠어? 오늘 오늘 근데 생각보다 좀 작업이 빨랐어. 빨리 끝났어? 오늘 뭐 약속 있어? 나 이따가 승빈이랑 형이랑 그 대한이 알바하는 데 있잖아, 엄마. 거기서 맥주 한잔 할 것 같아. 재밌겠네. 맥주도 마시고 꼬치도 먹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엄마의 퇴근길까지 책임지는 지혁 씨. 괜찮아.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데 다정하고 살갑기까지 하네요. 엄마 마스크 받아왔어? 열심히 일한 아들을 위한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뭐 좋아해? 햄, 소세지, 고기, 계란, 김치를 안 먹어요.
잘들인 맛이네. 네, 맞아요. 오늘도 취향 저격 제대로네요. 달걀말이에 구운 닭고기, 뜨끈한 미역국으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샐러드 먹으려면 샐러드 좋아하잖아. 밥상머리엔 늘 회사 생활 이야기도 올라오는데요. 일하는 거 어때? 재밌어? 힘들어? 똑같지 뭐. 응? 똑같아 맨날. 그래도 아들이 하는 일이 거기서 중요해? 아들이 꼭 필요한 일이야? 필요한 건 모르겠는데 해야 되는 일이야. 아들이? 한 명쯤은 우리 아들 대견한 것 같아, 그치? 1년만 다니고 그만둘 줄 알고 맨날 가슴 조이고 했는데 너 1년만 다녀봐라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대견하고 기특하죠. 하지만 처음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기계과를 간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된다. 넌 그냥 인문계로 가서 좋은 대학교로 가라. 집에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꼭 특성고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특성고에 가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는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대학교 가기는 좀 힘들었잖아요. 있는 집이나 이렇게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만 했어도 잘했다고 할 정도로. 근데 저도 되게 배우고는 싶었어요. 근데 제가 못했기 때문에 더 아이한테 기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샵에 TV가 없는 거? 샵에 TV 안 놓지. 누가 피부 마사지를 하는데. 근데 어차피 뭐 지혁 씨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나 알아. 그거 알아. 같은 특성화고를 나와 다들 일을 하고 있고 대한 씨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 거기서만 즐길 수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꽈팅. 커팅 중요하지. 커팅 해본 적은 있어 근데? 커팅 중요하지. 어디라? 어디 거? 간호학과. 너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간호학과? 아 진짜? 했어 커팅? 진짜 재밌겠다. 아 근데 커팅 궁금하다. 근데 일반 소개팅이랑 또 다른 거잖아. 난 소개팅도 안 해봤어. 누군 해봤어? 근데 우리는 좀 그 대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그 환상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연애할 거. 그래 연애도 하고. 캠퍼스 라이프. 왜? 와봐 한번. 너 와봐라 회사? 너도 와봐라. 너 못 버텨. 너 반장이랑 그냥 1시간만 있어도 못 버텨. 남의 떡 커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아. 괜히 우리는 대학교 안 가봤으니까 대학교 가보고 싶고 너는 취업 안 해봤으니까 취업해보고 싶고. 나 대학 가서 기계과라길래 나도 밀림 깎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더라. 그냥 처음 들어갈 때 기계 있다 구경시켜주고 한 번도 안 써. 실수를 많이. 대한 씨도 대학 생활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네요. 근데 너 만약에 지금 고3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취업하지. 그래? 이거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대학 갈 것 같아. 근데 후회하냐 너? 대학교 간 거? 조금? 왜? 그냥 취업했으면 돈 벌잖아. 공고는 약간 취업 맞춤 학교니까 아무래도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대학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특성화고의 수업은 주로 실기 위주였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니 이론 수업이 대부분. 수업을 따라가기가 조금은 벅찹니다. 배우면은 좀 그렇잖아. 그렇다면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할까요? 초반에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그냥 금전적인 게 좀 크긴 해. 그치? 근데 이제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우리 회사 이제 상여금 보고 좀 많이 가고 싶다 느꼈던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교를 가서 이제 알바를 그냥 용돈벌이 하면서 해서 놀러 가는 거랑 정말 이 직장이 잡혀 있고 이제 꾸준한 이렇게 월급이 급여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즐기려고 했을 때 다른 것 같아. 심적으로 일단.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젊은 나이에 누리는 안정된 생활에 흡족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진 않죠. 우리는 3년 내내 뭐 월, 화, 수, 목, 금에 무조건 한 8시간 이상씩은 배웠던 과목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문 지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더 높단 말이야, 대학생들보다. 근데 이런 산업에서 좀 차별당하는 건 좀 억울해.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고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이 좀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고졸해가지고 뭐 내 주변에도 그렇고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들에게 가장 높은 벽은 고졸이라는 이름에 붙여진 편견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수는 141만 명, 그중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은 23만 명 정도입니다. 매년 8, 9만여 명에 이르는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이들 중 36%는 진학, 41% 정도가 취업을 선택했죠. 고졸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충북 단양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호텔이나 관광, 제과, 제빵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은 칵테일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트스는 몇 스푼 들어가나요? 한 티스푼이요. 네, 1티스푼 들어가죠. 가미 씨는요? 설탕 리밍. 네, 설탕은 리밍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3분의 1파트씩 만들어주면은 칵테일이 완성이 돼요. 그쵸? 진지한 표정. 그리고 향이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칵테일을 만드는 손놀림이 여느 노련한 바텐더 못지않죠? 하지만 이 학교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특성화고 이런 데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살짝 반대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데 해갖고 취업을 할 거면은 최소한 고등학교 인문계 나오고 대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해갖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걸 많이 어필해갖고 그런 거 다 뭐 뿌리치고는 들어오긴 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죠. 어머니가 대학 가는 걸 원하세요. 인생은 대학이라고, 대학 안 가면은 안 좋다고 해서 그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해서 바리스타를 꿈꿨는데, 여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바텐더라는 꿈도 같이 꾸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엔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한 이들이 많았죠. 일단 내가 이 호텔들을 조금씩 조사하면서 쓴 내용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회의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내가 관심이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친구들이랑 일단 회의를 1차적으로 진행할 거고, 그다음 2차적으로 진행할 하지만 내용을 요즘엔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와는 생각이 다른데요. 세대에 따라서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도 사실 계시고, 정말 나이가 제 어리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세대를 떠나서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혹은 사회에 아직 이념적인 부분들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무언가가 제재가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사실상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밤에는 루프탑에서 일하는 바텐더 아니면은 호텔이요. 박수 한번 줄까요? 학교에서 수시로 여는 취업 설명회. 저도 그냥 막연하게 호텔에 취업할 생각만 했었는데 1년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여러 자격증을 따고 학교 생활을 학생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이제 학교 활동 많이 하셨는데 취업에나 이제 호텔리아 양성 과정에 들어갈 때 제일 도움이 됐던 활동이 있을까요?
자격증이 정말 양성과정 들어갈 땐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관광 서비스 수업을 들으면서 인사하는 거나 조금 또 고객을 맞이할 때 환하게 웃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면접을 볼 때나 다른 분들께서는 되게 그걸 긍정적으로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부터 자격증 같은 거 따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자격증들 따놓으셨는지. 그리고 토익 점수 가능하시다면 제2의 외국어까지 해서 중국어나 일본어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정말 긴장함에도 그렇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했던 것 같아요. 월급은 저가 살 수 있을 정도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복지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나 돈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고요. 위 상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흔히 말해서 꼰대? 약간 그런 분들이랑은 좀 일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서 위 상사분들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들. 3, 4년 전 보람 씨와 진서 씨도 바로 그런 학생들 중 한 명이었죠. 퇴근길, 오늘은 보람 씨 집에 모여 함께 저녁을 해먹기로 했는데요. 근데 알감자는 그냥 그것만 할까 생각해. 그 소금 실어놓고 있잖아. 밥도 넣고 감자를 먼저 삶고 그 옆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계란국을 하고 다 끝나면은 거기서 알감자 볶으면 돼. 과연 어떤 음식이 차려질지 궁금하네요. 나는 이제 성현 언니랑 보람 언니가 음식도 담당 할 거야. 언니가 깻잎 싫어한다 그래서 깻잎 뺐잖아. 깻잎 있어 저기 먹어. 대파도 빼줘. 깻잎이 있어? 보람 씨의 룸메이트까지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음식 잘해요? 저 원래 요리 전공이었어요. 근데 잠깐만 배웠어가지고 욕을 더 많이 먹는? 이건 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했다는 얘기예요? 네. 고등학교 한 3개월간 요리했었어요. 학교에 그런 과가 있었던 말이죠? 네네네. 조리과학과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왜 3개월만 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요리하는 거를? 네. 여자애가 이제 하면은 너무 이제 무거운 것도 들고 하니까 위험한 것도 걱정하시고 고생할 것도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네, 그냥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자취생활 7개월. 사실 할 줄 아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일일이 레시피를 찾아봐야 하긴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이런 게 다 재미죠. 야 그걸로 되겠냐? 아이 기다려봐. 아니 왜 이렇게 승질이 급해? 너 되게 불쌍해. 아니 야 근데 이게 알지? 상해서 할 때랑 바다에서 할 때랑 맛이 다른 거. 뭔 소리야? 그리고 난 간장하고. 야 양념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안 줘도 될 것 같아. 안 넘치겠지? 모든 게 다 어설프지만 아직은 자취 생활이 즐겁습니다. 부모님이 자취를 하겠다니까 선뜻 생각해줘요? 아니요. 처음에 엄청 반대하셨어요. 다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다음에 들어오면 월세 받을 거다. 부터 시작해서 엄청 반대하셨죠. 어떻게 설득해요? 그냥 무대 보러 나왔죠. 그냥 뭐 그렇게 하세요. 전 나갈 거니까 이러고 계약하고 나 계약했어요. 이제 나갈 거예요.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타협도 없이 네. 무작정 나오겠네요. 네, 일말의 양보도 없이. 지금은 그러면 집에는 안 가요, 다?
원래 초반에는 잘 안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자주 가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자주 오라고. 왜 이렇게 안 오냐. 자주 알아. 보고 싶었다 계속 그러세요. 치즈를 올린 콩나물 불고기와 계란탕. 한눈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대단한 미식가. 맛도 맛이지만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더 값진 저녁. 나는 오늘도 고객한테 욕먹었어. 열 똑바로 재라 그랬다고. 이제 막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기계를 좀 좋은 걸 갖다 놔야지. 왜 여긴 이런 거 갖다 놨냐. 그때마다 퇴사 고비가 온다고. 맞아. 우리는 같은 일을 2년 이상 하면 오래 했다 그래. 아 진짜? 응. 2년 정도 하면 아 너 이제 갈 때 됐네 약간 이렇게 말이 나. 응. 그냥 우리끼리 네가 먼저 가네 내가 먼저 가네 가는데 순서 없네. 내 상사분이 수두룩하잖아. 근데 거기서 무슨 의견을 제대로 내라는 건지 모르겠어. 심지어 이제 회사가 클수록 약간 수직 관계가 좀 심할수록 더 심하잖아. 거기서 뭔 얘기를 해? 어떻게 배를 째? 근데 우리 가위가위보. 직장 생활의 애로가 많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이들이 있어 오늘 또 한 번 힘을 내봅니다. 밤은 깊고 이제 또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내일이 출근이야 뭐. 바지에 셔츠. 직장 생활 3년 8개월 차. 특성화고 졸업 후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람 씨는 요즘 직장 생활에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아예 입사할 때부터 대졸이랑 고졸 전문대졸을 따로 뽑으니까 이제 그 전형에 맞게 직급 체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4년간 근무한 경력이랑 대학에서 4년 배운 그 결과랑 크게 막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경력으로만 치면 4년을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그만큼 회사 업무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한 게 큰데 이제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졸이나 전문대졸은 입사하면 사원이고 대졸은 입사 처음부터 한 직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급이 다르니까 이제 업무 초반에 업무가 다른 거예요. 관리직은 대졸이 하고 실무직은 고졸이 하고. 왜 고졸 노동자는 일을 못한다고 평가되고 적은 돈을 내고 부릴 수 있는 노동자로 평가되는가. 이게 참 너무 서럽기도 하고 그리고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느끼는 또 한 가지 고충은 급여죠. 얼마 전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을 그만둔 태훈 씨. 그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막 적절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난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되는 생각이 노동자 측과 돈을 주는 측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일자리는 많이 있을까요? 입대 전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 고용센터를 찾았는데요. 실제 어떤 직종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서비스 직종. 서비스? 서비스 너무 폭넓잖아요. 서비스 직종 중에 어떤 거 해보셨어요? 놀이동산에서. 놀이동산에서? 네, 일해본 적 있어가지고. 전공 어떤 거? 저 멀티미디어 콘텐츠과입니다. 아, 멀티미디어?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네, 그런 거는 있을 다 것 같은데 예. 이런 직종으로 나아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네. 놀이공원 경력을 살리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네요.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나 22살 지금 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내가 고민했던 게 직종이 지금 막연했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문자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당장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게 인문계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전문성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특성화고만 개별적으로 뽑는 기준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졸 이상 해당하는 분야가 학교 내에 전공하고 무관한 직종들이 많았고요. 일반 뭐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간 직장을 찾다 말고 입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경력 단절을 겪게 되고 제대 후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데요. 힘들게 일을 배웠지만 20대 초반의 경력을 살리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군대를 갔다 완 뒤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지금도 취업하는 게 힘든데 내가 취업한 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대학을 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열정 하나로 세상에 뛰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특성화고 졸업생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취업했을 때 겪는 어떤 삼중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나이 그리고 학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문제가 많은 선입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되게 일하기 힘든 조건들을 더 이제 열악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똑같은 정규직이 아니라 직군 자체가 좀 다른 그러니까 고졸 취업자 전형 같은 게 있어서 그 승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많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연 씨에게도 생애 첫 직장 생활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싶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특성화고에 진학했다는 지연 씨. 그냥 돈을 먼저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 나와서도 취업은 어렵다고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러면 차라리 특성화 가서 먼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 들어서 전 진학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처음 경험한 사회는 재학 중 현장 실습을 나갔던 회사였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학생의 신분으로 시작한 사회생활. 김주현 씨? 네? 선임자에게 일을 배우고 또 선임자의 일을 보조하는 게 보통의 업무인데요. 원래 그 회사에서 저한테 준 일이 3개월 이상은 사수분과 얘기를 하면서 배워야 했던 일이었는데 제 사수분은 한 달 만에 부서 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안에 그 모든 일을 다 받았어야 했고 빨리빨리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네가 다 해라. 이러고 자기 일을 그냥 거기다 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수분이 가르쳐주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서 일을 배우고 그랬어요. 무역 관련 일을 했었는데 그 한 건마다 100단위가 오가고 1000단위가 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를 제가 못 만들 때 그 계약이 완전 파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그거 깨진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너무 버거웠어요, 저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사수분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가르쳐야 되니까 되게 예민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일단 화를 내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화만 내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분들한테 메일 갔다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러고 계속 묻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냥. 게다가 일은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일 끝나는 시간이 정말 불규칙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야근 이러면서 매일 10시, 11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정해진 법적 시간 다 어기고, 그리고 진짜 심한 날엔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그런 것 좀 많았어요. 제가 정말 힘드니까 계속 과장님한테 제가 일이 너무 버겁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조금 다니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장님은 지금 이 과정이 그래도 능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만 하시고 조정이나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지연 씨. 회사의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는 현장 경험도 쌓고 취업률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현실에선 다르게 활용되기도 하죠. 매년 현장 실습을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좋죠. 현장 실습생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잘 정착하면 하는데 뭐 좋은데요. 문제는 기존의 현장 실습생들이 이때쯤 돼서 퇴사를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현장 실습생을 받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저도 기가 찼는데요. 코로나로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관두겠대요. 9월 달 들어서요. 그러더니만 학교는 현장 실습생을 또 뽑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는 낮은 임금으로도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돌아가잖아요. 경력직 아니면 성인 노동자를 쓰면 어느 정도 월급이 줘야 된다.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기간에 쓰는 직무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생으로 그냥 메꾸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취업률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 취업을 시켰다. 그 보람에 계속 학생들을 보내고. 근데 내막은 들어가다 보면 회사는 전혀 뭐 학습이니 뭐 그 학생의 미래니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공장 돌리고 아니면 회사 돌리기 위한 부수품처럼 학생을 쓰는 거죠. 군대 가는 애들 있잖아. 근데 오늘 많이 와? 한 2명 있죠. 대진이, 태훈이, 윤수. 다시 만난 보람 씨와 진서 씨. 그렇게밖에 안 가? 근데 현호는 갔다 왔죠. 이들은 2주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졸 취업자들의 현재와 미래.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겪는 고충이나 아니면 우리 직무에 있어가지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에 이런 법안이 있으면은 보다 노동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보다 쾌적하고 이제 상쾌한 환경에서 가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법을 내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고 주제입니다. 고졸 직장인들이 노동 인권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임. 직장 생활 3년 차인 진서 씨는 예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이 모임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이 대졸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 이유로 내가 먼저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리고 고졸인 이유로 막내가 된다는 게, 그대로 막내가 된다는 게, 이분이 내 위라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2년을 일해야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 간 친구가 있어서 왔는데 걔가 나랑 월급 똑같이 받고서 그냥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근데 이분은 막 들어왔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계속 막내냐 이거야. 왜 이 사람이 왜 내 위냐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스스로 길을 찾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 우리 동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 있는 애들이 자존감이 안 떨어지면 좋겠어. 우리 사회가 이들의 문제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일단 인식 개선이 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뭐 고졸이랑 대졸이랑 거의 뭐 직급 차이도 좀 있을 테고 임금 차이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고졸이라고 해서 사실 대졸보다 조금 덜 배운 건 맞지만 사회에서 일하면서 체득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고 대우도 저희가 좀 더 일한 만큼 무시하는 이런 언행보다는 좀 존중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주고 주장하고 다른 행사 같은 데서도 저희가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혁 씨. 오늘은 친구 대한 씨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야, 대한아. 네. 지혁이 올해 대학교 간다는데 대학교 생활 지혁이한테 얘기 좀 해줘봐. 대학교가 합격을 될래는지 안 될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단 붙고 얘기해 너. 어? 붙고 얘기해? 아유, 참. 지혁 씨는 이번에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들어가는 애들이 아직 합격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아들이 대학에 갈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들뜨시나 봅니다. 안 했지. 또 졸업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또. 먹어, 맛있게 먹어. 대학교 가서 재밌는 얘기 해봐. 없어요. 똑같아요. 엄마도 약간 대학 그런 거에 환상했었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가고 싶었지, 엄마는. 그럼 자격증 따마니? 근데 기사 자격증 딸라니까 3학년을 이수해야지 딸 수 있대요. 뭐. 기능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기능사고 기사 자격증? 4년제 대학교. 아, 그런 것 때문에 대학교도 가야 되는 거네, 그럼 아들도, 그지? 그 결과 언제 나오는데? 그 누구보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던 지혁 씨. 지혁 씨가 최근 대학 진학을 결심한 건 고졸 노동자로서 느끼는 한계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 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 지혁 씨의 최종 목표는 특성화고의 교사입니다. 알아야 되잖아. 모르면서 설명할 수 있어? 못하지? 지금으로선 대학을 가지 않으면 교사가 될 길이 없죠. 한번 그냥 따르면 그냥 기록이 계속 나. 직장 생활 3년. 현장 일도 재밌고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좋았죠. 다른 졸업생들에 비해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꿈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해야겠다 느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10년 뒤에 아마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주로 갈 텐데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주지 못하는 제가 진짜 느꼈던 그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이랑 공부랑 병행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계획성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졸이라도 큰 꿈을 꾸는데 부족함이 없고 고졸이라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지금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조금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생애 첫 직장, 부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